조선 인조 5년 봄이었습니다. 한양에는 새벽부터 봄비가 내렸습니다. 궁궐의 매화나무 아래로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빗물에 젖은 꽃잎은 붉은 흙바닥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새벽 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좌의정 윤지헌이었습니다. 윤지헌은 48세였습니다. 26에 급제했습니다. 30에 2조 정랑이 되었습니다. 40에 2조 판서를 거쳐 이제 좌의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청렴하기로 소문났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샀습니다. 경연을 마친 윤지헌은 자신의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상소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삼남 지방의 수탈이 극에 달했다고 썼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는 탐관 오리들의 농간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으로 끝이겠지요. 그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밀랍으로 봉인된 편지였습니다.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매화꽃이 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나인이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마르지 않은 상소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금부도사가 달려왔습니다. 금군들이 저택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대궐로 장계가 올라갔습니다. 인조는 경로했습니다.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좌의정이 사라졌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모두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후원의 연못가에 2개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궁녀였습니다. 소윤이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습니다. 25살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밖으로 내보내시오. 하오나 대감은 죄 없는 분이셨습니다. 소윤은 품속의 편지를 만졌습니다. 봉인된 편지였습니다. 윤지헌이 남긴 마지막 물건이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윤지헌을 데려갔는지,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윤지헌의 저택에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윤태원이었습니다. 28살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상소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님, 그는 분노했습니다.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왜 사라졌는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것을. 새벽이 밝았습니다. 한양 거리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좌의정이 사라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시장에서, 우물가에서, 골목에서 사람들은 슬퍼했습니다.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선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세상이었습니다. 윤지연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들은 남았습니다. 상소문이 남았습니다. 봉인된 편지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봄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매화 꽃잎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 어딘가에서 진실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윤지연의 이름은 조정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가 쓴 상소문도 사라졌습니다. 그가 남긴 흔적들도 모두 지워졌습니다. 역사는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윤태원은 38이 되었습니다. 종로의 작은 필방에서 살았습니다. 서책을 필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뒤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저택은 압류되었습니다. 노복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붓과 먹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글을 베꼈습니다. 사서삼경을, 역사서를, 상소문을 손이 저리도록 베꼈습니다. 아버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한 하급 관리가 형조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베껴달라고 했습니다. 태원은 받아들였습니다. 관리가 나갔습니다. 태원은 촛불을 켰습니다.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문서 사이에 낡은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구겨진 종이였습니다. 누군가 급히 찢어낸 듯 했습니다. 태원은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글씨가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민심의 문을 닫는 자, 나라를 망친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비밀첩 제3조. 태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주 했던 말이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쓰던 상소문에도 그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없었습니다. 모두 지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원은 밤새 그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뒷면에도 글씨가 있었습니다. 더 흐릿했습니다. 인조 5년 춘, 좌의정. 그 뒤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태원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이 있다는 것을, 비밀첩이라 불린 문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숨기려 한다는 것을. 아침이 밝았습니다. 태원은 형조로 향했습니다. 관청 건물 앞에 섰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다음 날, 금부도사들이 저택을 뒤지던 날, 그가 이곳으로 달려와 항의했던 날,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쫓겨났습니다. 영모의 자식이라는 말을 들으며.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문지기가 막아섰습니다. 태원은 물러났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태원은 형조 뒤편 골목에서 기다렸습니다. 어제 그 관리가 나오기를.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두 시즌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그가 나타났습니다. 태원이 다가갔습니다. 관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종이를 어디서 봤소? 그건 말할 수 없소. 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태원은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태원은 필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그 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민심의 문을 닫는 자, 나라를 망친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남겼을까? 비밀첩의 원본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는 10년 전 금부도사가 말했습니다. 봉인된 편지가 사라졌다고, 누군가 가져갔다고, 그 편지가 아직 어딘가에 있다면,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다면, 태원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을 찾기로, 비밀첩의 원본을 찾기로, 그리고 1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밝히기로, 그것이 아들로서 마지막 도리였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한양 어딘가에서 진실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누군가의 기억 속에 태원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찾으려는 진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하지만 그는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태원은 사흘밤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비밀첩의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벼루를 만졌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다는 것. 1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태원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소문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궁에서 나온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약초 파는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생선 파는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작은 약방 앞을 지나던 태원이 멈춰 섰습니다. 문 앞에 낡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궁중라인 출신, 침술 시술. 태원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둠 속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노파였습니다. 태원이 10년 전 일을 묻자 노파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하지만 태원이 윤지연의 아들이라 밝히자 멈췄습니다. 노파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윤을 찾으시오. 창덕궁 후원 옛 연못가에 가끔 나타난다 들었소. 태원은 그날 밤 궁으로 향했습니다. 밤을 넘었습니다. 금군의 순찰을 피해 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연못이 보였습니다. 달빛이 수면에 비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한 시즌 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시즌이 지났습니다.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어여쁜 여인이었습니다. 연못가에 앉았습니다. 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원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소윤, 이라 부르는 분이십니까?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돌아가시오. 여긴 죽은 자들의 자리요. 태원은 아버지에 대해 알려달라 청했습니다. 소유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영모를 꾀한 자가 아니었소. 그분은 왕의 죄를 감추려다 사라졌소. 태원은 숨을 멈췄습니다. 소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인조 5년 봄 삼남 지방에서 밀란이 일어날 뻔했다고 했습니다. 수탈이 극심했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왕은 책임을 피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죄 없는 백성 12명에게 영모죄를 씌웠다고 했습니다. 사형을 명했다고 했습니다. 윤지연이 막아섰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무죄라고, 진짜 죄인은 따로 있다고, 증거를 모았다고, 비밀첩이라 불린 문서에 모두 기록했다고, 왕은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 기록이 세상에 나가면 왕위가 흔들릴까봐, 그래서 좌의정을 지워버렸다고, 흔적도 없이. 태원은 무릎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10년을 궁금해했던 진실이었습니다. 소윤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편지였습니다. 봉인이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남긴 마지막 편지요. 날 밤 제가 가져왔소. 10년 동안 숨겨왔소. 이걸 왕에게 전하시오. 그게 그분의 유언이요. 소윤이 편지를 태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태원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 없었습니다. 소윤이 일어섰습니다. 연못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태원이 달려들어 소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은 증인입니다. 소윤이 태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연못으로 걸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태원은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무거운 편지가 있었습니다. 태원은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손은 떨렸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편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밀랍 봉인이 단단했습니다. 뜯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왕에게 전할까? 필사공이 어떻게 왕을 만날까? 그리고 설령 만난다 해도 왕이 듣기나 할까? 방법이 없었습니다. 태원은 필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지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10년을 숨겨진 진실,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할 의무.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으로 절망했습니다. 편지는 그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봉인된 채로, 여전히 침묵하는 채로. 태원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편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꿀지, 그리고 자신의 삶도 완전히 바뀔 것임을.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절망 속에서 태원은 결심했습니다.
방법을 찾겠다고, 반드시 이 편지를 왕에게 전하겠다고. 그것이 아들의 마지막 도리였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에게 드리는 마지막 예였습니다. 태원은 결심했습니다. 편지를 뜯어보기로,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을 확인하기로. 손이 떨렸습니다. 밀랍 봉인이 단단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편지가 펼쳐졌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10년 전 그날과 똑같은 필체였습니다. 태원은 촛불을 가까이 당겼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태원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비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태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을 적는다. 인조 5년춘 삼남에서 밀란이 일어날 뻔했다. 탐관 오리들의 수탈 때문이었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책임을 피하려 하셨다. 손이 떨렸습니다. 죄 없는 백성 12명을 영모로 몰아 죽이려 하셨다. 나는 막아섰다. 증거를 모았다. 비밀첩에 모든 것을 기록했다. 태원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날 밤 전하께서 나를 부르셨다. 윤지연, 경이 모은 증거를 모두 없애라. 그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다. 나는 거절했다. 전하, 그것은 백성을 죽이는 일입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전하께서는 명하셨다. 그렇다면 경이 역적이 되어라. 경 한 사람의 목숨으로 이 나라의 안위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충신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나는 할 말이 없었다. 태원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이 아버지를 역적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태원아, 이 편지를 왕께 전하여라. 그리고 세상에 알려라. 한 사람의 목숨으로는 진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아비는 간다. 하지만 진실은 남는다. 태원은 일어섰습니다. 편지를 품에 넣었습니다. 태원은 궁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붐볐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느꼈습니다.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뒤를 돌아봤습니다. 금군이 보였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태원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금군도 빨라졌습니다. 태원은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좁은 길이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원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담장이 가로막았습니다. 뒤에서 금군들이 다가왔습니다. 태원은 담장을 기어 올랐습니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다시 올랐습니다. 간신히 넘어갔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태원은 궁 후원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윤이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더 창백했습니다. 추격당하고 있군요. 이미 늦었소. 그들은 당신을 알고 있소.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지도 제게 편지를 주시오. 태원이 망설였습니다. 소윤이 태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죽은 몸이요. 하지만 당신은 살아야 하오. 진실을 기억할 사람이 필요하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금군들이었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소윤이 태원을 밀쳤습니다. 나무 뒤로 숨으라는 신호였습니다. 소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태원의 품에서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금군들이 소윤을 둘러쌌습니다. 금군 대장이 편지를 내놓으라 명했습니다. 소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을 견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소윤이 태원이 숨은 곳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기억하세요. 진실은 불로도 지워지지 않아요. 금군들이 소윤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끌려가는 그녀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바람에 날렸습니다. 금군 하나가 주워들었습니다. 횃불이 켜졌습니다. 궁의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금군들, 관리들, 그리고 궁녀들. 소윤이 무릎 꿇었습니다. 앞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금군 대장이 편지를 불 앞에 들었습니다. 영모의 증거를 불사르노라 선언했습니다. 편지가 불길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종이가 타올랐습니다. 글씨가 검게 변했습니다. 소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나무 뒤에서 태원이 지켜보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편지는 다 탔습니다. 재가 되어 바람에 날렸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금군들이 소윤을 끌고 갔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광장이 비었습니다. 횃불만 남았습니다. 태원이 나왔습니다. 재가 날린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아직 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쓸어 모았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타다 만 조각이었습니다. 진실은 남는다는 문장의 일부였습니다. 그날 밤 소윤은 죽었습니다. 궁의 지하 감옥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그녀가 지킨 것은 남았습니다. 편지는 탔지만 진실은 살아 있었습니다. 태원의 기억 속에, 하늘로 날린 재 속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밤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의 눈빛 속에. 그들은 보았습니다. 한 여인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한 것을. 진실은 불로 태울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길이 진실을 더 밝게 비췄습니다. 태원은 일어섰습니다. 손에 쥔 재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소윤을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태원은 걸었습니다. 밤을 향해, 역사를 향해.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조선은 변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강가에 정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했습니다. 그곳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태원이었습니다. 예순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머리는 희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책상 위에 종이가 쌓여 있었습니다. 붓을 들고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기록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소윤의 희생을, 그날 밤 불타오른 진실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태원은 도망쳤습니다. 한양을 떠났습니다. 시골로 산속으로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았습니다. 손에 남은 죄를 간직했습니다. 아버지의 벼르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소윤의 마지막 말을, 진실은 불로도 지워지지 않아요. 5년 전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비밀첩이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기록의 이름을, 인조 5년 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죄 없는 백성을 죽이려 했는지, 누가 그것을 막으려 했는지, 그리고 누가 진실을 지켰는지 모두 적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강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누군가 정자로 올라왔습니다. 젊은 선비였습니다.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이동진이라는 이름의 선비였습니다. 3년 전부터 태원을 찾아왔습니다. 글을 배우러 왔다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지연의 이야기를, 사라진 좌의정의 이야기를, 그리고 머물렀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쓰셨습니까? 마지막 장이네. 거의 끝이야. 동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끝이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록의 끝이 아니라 다른 끝을. 밤이 깊었습니다. 태원은 여전히 글을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들이었습니다. 좌의정 윤지연은 역적이 아니었다. 그는 백성을 지키려 한 충신이었다. 그는 진실을 기록으로 남기려 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위해 사라졌다. 붓을 멈췄습니다. 소윤은 10년을 침묵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용기를 냈다. 그녀는 불길 속에서도 웃었다. 진실이 남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누군가의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마지막 장이 완성되었습니다. 태원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생애가 거기 있었습니다. 소윤의 희생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도 거기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에 매화나무가 보였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동진이 일어났습니다. 태원 옆에 앉았습니다. 태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자네가 이것을 가져가게, 세상에 전하게. 나는 이미 늙었네. 하지만 자네는 젊지. 자네가 이 기록을 퍼뜨리게,
동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태원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동진이 기록을 받아들었습니다.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손에 무거웠습니다.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동진이 일어섰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자를 내려갔습니다. 태원은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젊은 등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해가 또 기울었습니다. 태원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쓸 것이 없었습니다. 기록은 끝났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새가 날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 건너 매화 꽃잎이 날렸습니다. 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꽃잎은 흘러갔습니다. 천천히 평화롭게. 태원은 웃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한양 거리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기록이 떠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좌의정 윤지연의 진실이 담긴 기록, 비밀첩이라 불리는 기록. 사람들이 몰래 읽었습니다. 베껴 썼습니다. 전했습니다. 시장에서, 서당에서, 술집에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속삭였습니다. 좌의정 대감께서 역적이 아니셨다고, 오히려 백성을 지키려 하셨다고. 진실이 퍼졌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출 수 없이.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정자에 태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더 늙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동진이 찾아왔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윤지연 대감의 기록을 다시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신원을 회복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윤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진이 돌아갔습니다. 태원은 다시 혼자였습니다.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흘렀습니다. 꽃잎이 떠내려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태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사라진 것은 사람이었지만 남은 것은 신념과 진실의 향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 향기는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것을. 윤태원은 그의 가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화로운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기록은 살아남았습니다. 비밀첩은 계속 전해졌습니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10년 후 윤지연의 이름이 복권되었습니다. 조정의 기록에 다시 올랐습니다. 충신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소윤의 이름도 기록되었습니다. 진실을 지킨 여인이라고. 그들의 이야기는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권력의 어둠을 밝힌 이야기로, 한 사람의 용기가 역사를 바꾼 이야기로.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그 정자는 아직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윤지연과 윤태원, 그리고 소윤을 기억하기 위해. 봄이 오면 매화꽃이 핍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립니다.
강물 위로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누군가의 용기만 있다면이라고. 그리고 그 말은 계속 전해집니다. 대대로 영원히 사라진 신하가 남긴 마지막 편지. 그것은 불에 탔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진실은 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길이 진실을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재가 되어, 바람이 되어, 기억이 되어,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남긴 것입니다. 희생이 남긴 것입니다. 사랑이 남긴 것입니다. 봄비가 내립니다. 매화꽃이 핍니다. 그리고 진실은 오늘도 숨쉽니다. 역사는 기억합니다. 윤지연을 기억합니다. 소윤을 기억합니다. 윤태원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진실을 지키기로 한 선택을. 그 선택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선택이 후세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배웁니다.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때로는 숨겨지고 때로는 지워지지만 반드시 다시 빛을 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것을.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선택이라는 것을. 강물은 오늘도 흐릅니다. 매화꽃은 오늘도 핍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전해집니다. 사라진 신화, 그가 남긴 마지막 편지, 그리고 그 편지가 남긴 진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진실을 지키려는 용기가 살아있는 한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영원히.